났는데 캠브리지 대학의 영적 각성 운동은 영국의 영적 부흥과 세계 선교에 큰 공헌을 하였다. 여기 찰스 시메온이라는 이름은 책에 나온 이름 그대로를 옮긴 것인데요. 우리가 알기로는 보통 찰스 시므온, 우리 안겸선 목사님의 아들 시므온하고 이제 같은 이름입니다. 보통은 그렇게 부릅니다. 네. 복음적인 열정이 넘쳤던 찰스 시메온은 성삼위 교회의 사역 초기에 교회 재직들에게 심한 배척을 받았고 10여 년 동안 다른 목회자에게 밀려 주일 예배 메시지도 전하지 못했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찰스는 배척받는 괴로움이 사무쳤지만 사표를 내거나 다른 교구로 이동하지 않고 묵묵히 참고 기다리며 사랑으로 이 문제를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배운 인내와 겸손,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의 목회가 영적 열매를 맺게 하는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간 교회가 여기 나온 대로 성삼위 교회였는데 그 기존 교인들이 찰스 시메온이 나이가 너무 어리다고 20대 중반에 이제 여기에 목회자가 돼서 갔거든요. 성공회에서. 그러니까 이제 무시를 한 거예요. 너무 어리다고. 그래서 그 설교도 못하게 하고 여러모로 이제 방해를 했는데 그 10년 동안을 그걸 참고 견뎌내서 드디어 이제 마음을 얻어서 그 이후로 이제 죽을 때까지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시메온 당시 영국 국교회는 영적으로 매우 침체되어 있었고 목회자들은 성직을 일신의 영달을 꾀하기 위한 하나의 직업으로 여겼습니다. 이렇게 무기력하고 생명력이 없었던 영국 국교회 가운데 찰스 시메온은 말씀을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복음의 중요성을 강력히 설파한 메시지를 통해 새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캠브리지 대학에서 설교반과 토론반을 운영하며 미래의 목회자들에게 분명한 소명의식을 심고 영적으로 훈련했습니다. 시메온의 학생 사역을 통해 많은 영적인 목회자들이 양성되었고 그들은 영국 국교회를 영적으로 쇄신하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시메온의 복음 중심적인 목회 철학과 영적인 목회자 양성은 형식만 남아있던 영국 국교회를 영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시메온은 결혼도 포기하고 인생의 전부를 대학생에게 쏟아부었습니다. 그의 헌신으로 캠브리지 대학생들이 영적으로 깨어났을 때 수많은 젊은이들이 선교에 눈을 뜨고 인도나 페르시아 등의 선교 사역에 헌신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은 그 찰스 시메온이 사역하면서 핵심으로 여겼던 것이 이제 메시지였습니다. 성경. 그 당시에 그 국교회 그 목사들이 어떻게 설교했냐면은 남이 써준 설교를 앞을 쳐다보지도 않고 그대로 읽었고 설교가 굉장히 딱딱했다고 그래요. 어떤 교리적인 그런 설교만 하고 또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무심한 그런 이제 설교를 해서 교회가 굉장히 메말라 있었는데 이제 이 시메온이 이 설교의 변화, 그 메시지가 변화해야 된다. 그래서 그 내용 자체도 지극히 성경적이면서도 또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감성적으로도 호소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복음적인 설교의 어떤 모델을 만들고 제시하고 또 그런 성경 공부를 인도하면서 그 근처에, 이 교회 근처에 캠브리지 대학이 있었는데 그 캠브리지 대학 학생들이 어디 다른 교회에서는 이제 들을 수 없었던 그 메시지의 매료가 돼가지고 이 성삼위 교회 찰스 시메온의 성경 공부와 설교를 듣기 위해서 많이 몰려 들어왔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시 목회자가 돼서 영국 교회를 갱신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세계 선교에 헌신한 선교사들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형적인 샌딩 그룹으로서의 역할. 그러니까 본인이 선교를 하진 않았어요. 시메온이. 그렇지만 그 선교사들을 양성하고 키우는 그 사역에 헌신하고 거기서 많은 열매를 맺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할 사람이 바로 찰스 시메온입니다. 네, 그 다음 허드슨 테일러와 캠브리지 세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17살 때 거듭난 이후 구원받지 못한 중국의 영혼들에 대한 상한 심정으로 불타올라 중국 선교를 위해 일생을 헌신했습니다. 그는 선교 동역자를 모집하고 훈련하기 위해 체계적인 선교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중국 내지 선교회, 차이나 인랜드 미션, CIM을 설립했습니다. 왜 인랜드라는 말이 붙었냐면요. 당시에 중국 선교를 안 했던 게 아닌데 중국 선교를 해안가 위주만 했습니다. 그 중국 해안가 근처에 있는 도시들만. 왜냐하면 거기는
이미 영국인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서구 열강들이 해안 도시들은 들어와 있었거든요. 상인이라든지 군대가. 그러니까 선교하기가 편했던 거예요.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인랜드, 그러니까 중국 내지 안쪽은 아직까지는 이제 그 어떤 사업가라든지 군인들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선교사가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위험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허드슨 테일러가 문제의식을 갖고 왜 해안가 선교만 하느냐. 저 중국 내지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들에게도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만든 게 CIM이고 이게 나중에 OMF라고요. 오버시즈 미셔너리 펠로우십이라고 그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큰 선교 단체거든요. 세계적인. 그거에 이제 모태 전신이 되는 게 이제 CIM이라는 선교회가 되겠습니다. 네, 계속 읽겠습니다. CIM의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교파나 성별 학력을 초월해 영적 자질이 있어야 했으며 물질 자립의 믿음이 필요했고 중국인들과 함께 거하며 중국 옷을 입고 중국말을 말해야 했다. 그러니까 이게 또 기존 선교사들하고 다른 점이에요. 그러니까 기존 선교사들은 양복을 입고 영어를 쓰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통역을 쓰고 그다음에 자기 나라 음식을 먹고. 근데 이 CIM 선교사가 되려면 이제 서약을 해야 돼요. 그 중국 내지에 가서 반드시 중국 옷을 입고 변발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그 옛날 청나라 사람들 모질게 머리를 깎은 그 스타일 있잖아요. 이렇게 옆에 탁 전부 깎아버린 그 변발을 해야 되고 중국 음식을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걸 서약한 사람만이 이제 이 CIM 선교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과 함께 해야 한다. 거리감을 없애야 된다. 성육신의 예수님의 그 정신을 여기에 이제 살린 것이었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이러한 영적이고 개방적인 허드슨의 선교 사역은 캠브리지 대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당시 캠브리지 대학생들은 무디의 전도 집회를 통해 영적으로 각성된 상태였습니다. 이들 중 보샴, 카슬, 스터드 등 캠브리지 대학생 7명이 허드슨의 사역과 선교 비전에 감명을 받아 CIM에 가입했습니다. 상류층, 그러니까 귀족들 자녀였던 이 캠브리지 세븐이 중국 선교사로 결단한 것은 사회적인 화제거리가 되었고 영국은 물론 미국 대학가를 영적인 열정으로 뜨겁게 했습니다. 미국의 학생 자원운동, SVM 운동인데 이건 나중에 다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이 SVM 운동도 캠브리지 세븐의 선교의 자극을 받아 일어난 운동들이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의 선교운동은 대학 내 영적 각성에 주력한 것이 아니라 중국, 아프리카 등지로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한 평신도 자비랑 선교운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준비된 대학가의 젊은이들은 테일러의 기도와 믿음에서 나오는 단순하고 정직하며 생명력 있는 CIM 사역에 열광하였습니다. 허드슨과 캠브리지 세븐의 선교는 잃어버린 양을 간절히 찾는 목자의 심정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의 선교였으며 대학가의 최고의 지성인들을 복음의 일꾼으로 변화시킴으로 세계 선교 역사에 큰 공헌을 하였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제가 이 허드슨 테일러에 관련된 영상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그걸 보시면 허드슨 테일러의 삶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하실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겸손 목사님 1000개의 심장을 가진이라고 제목된 영상을